전 동영상에서 천문지호에 대해 알아보았고, 여기서는 천라지망과 천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지술해는 천문에 해당하고 지지진사는 지호에 해당합니다. 지지술해인 천문은 천라에 해당하기도 하고 지지진사인 지호는 지망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지술해는 천문에도 해당하고 천라에도 해당하지만 천문성에도 해당이 됩니다. 천라지망에서 천라는 하늘의 거물, 지망은 땅의 거물이라는 뜻으로 거물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는 형세를 말하고, 천문성은 뛰어난 직감과 예감을 가지는 특성을 나타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더 알찬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기는 신축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펼쳐지는 것을 의미하고 축은 오그라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는 오그라졌다가 펼쳐졌다가 펼쳐졌다가 오그라들었다가 합니다. 기가 펼쳐지는 것을 양, 기가 오그라드는 것을 음이라 합니다. 주역에 일음일양 지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고 그러면서 계속 변화하는 것, 이것이 도이다라는 뜻입니다. 양을 대표하는 오행은 화이고 음을 대표하는 오행은 수입니다. 음양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음양의 세력 싸움에서 양이 세력을 크게 나타낼 때를 양근이라 하고 음이 세력이 크게 나타낼 때를 음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양근에서는 화기운이 힘을 가시하고 있고 음근에서는 수기운이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음근과 양근이 서로 뒤바뀌는 지점, 즉 수하의 세력이 뒤바뀌는 지점이 생기는데, 충분점 A 충분점과 주분점 B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하의 세력의 변화가 오고 음근과 양근이 뒤바뀌게 되고 계절이 생기게 되는 것은 지축이 서북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즉 황도와 청구의 적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음근, 양근의 관점에서 천라지망을 살펴보는데, 먼저 진토와 술토를 살펴보겠습니다. 술토를 살펴보면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면에서는 양의 기운이 펼쳐진 양근에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거두고 응축시키는 음도의 길을 걸으면서 화기운을 마무리하는 자리, 화를 보관해서 수로 전환하는 자리, 화가 겨울을 지나가기 위한 자리가 바로 술토입니다. 진토를 살펴보면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면에서는 음의 기운이 펼쳐진 음근에서, 내면적이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양의 기운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양도의 길을 걸으면서 수기운을 마무리하는 자리, 수기운을 보관해서 화로 전환하는 자리, 수가 여름을 지나가기 위한 자리가 바로 진토입니다. 술토는 진사, 지호를 지나 양근에 펼쳐진 양의 기운을 갈무리하는 자리이고, 해수는 갈무리 된 양을 음으로 전환시켜 음을 진행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기운을 소진하여 기진맥진한 데다 음이 기운이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음의 기운에 의해 양의 기운이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이어서 천문인 이 자리를 천라라 하며, 따라서 양명의 경우 일간이 병정인 양명의 경우에 술토해수가
천라에 해당됩니다. 진토는 술의 천문을 지나 음근에 펼쳐진 음기운을 갈무리하는 자리이고, 사하는 갈무리 된 음을 양으로 전환시켜 양을 진행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음이 기운을 소진하여 기진맥진한 데다 양이 기운을 시작되는 자리이므로 양의 기운에 의해 음의 기운이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꼼짝달싹 못하는 형국이어서 지호인 진사 자리를 지망이라고 하며, 따라서 음명, 일간이 임계인 사람인 음명의 경우에는 진토사하가 지망에 해당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양근에서는 양이 위세를 떨쳐야 하고 계속해서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양을 갈무리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음근이 시작되는 수레의 시기가 오니 양으로서는 자기 갈 길이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이 시기를, 혼동되는 술해의 시기를 천라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음근에서는 음이 계속 위세를 떨쳐야 되고 계속해서 위세를 떨치고자 하는데, 시기적으로 진사라고 하는 이 자리는 시기적으로 음을 갈무리해야 되는 시기이고, 양근이 시작되는 진사의 시기가 오니 음으로서는 자기 갈 길이 혼란스럽고 혼동되는 이 시기를 지망이라고 합니다. 천라지망의 뜻은 봄에 풀이 지상에 나오려고 하지만 아직 추워서 나오지 못하고 땅속에 웅크리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체된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라지망에 해당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가? 첫째, 하명인 경우에는, 즉 일간이 병정인 하명인 경우에는 술해가 올 때의 천라살에 해당이 되고, 수명인, 일간이 임과 계에 해당하는 수명인 경우에는 진사가 올 때의 지망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간이 병정인 하명인인 경우에는 지망살에 해당이 되지 않고, 일간이 임계인 수명인인 경우에는 천라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으로 일지를 중심으로 천라살의 경우에는 술해가 일지를 중심으로 연이어 있어야 되고, 지망살의 경우에는 진과 사가 일지를 중심으로 연이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운에서 들어올 때도 천라지망살이 됩니다. 천라살인 경우에는 양명인 사람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일지에 술이 있을 때에는 운에서 해가 올 때에, 일지에 해가 있을 때는 운에서 술이 올 때에 양명인 사람이 천라살에 해당이 되고, 음명인 사람인 경우에 일지에 진이 있을 때에 운에서 사가 오면 지망살, 일지에 사가 있을 때에 운에서 진이 오면은 지망살에 해당하게 됩니다. 남자 사주에 술토 해수가 있으면 천라살이고, 여자 사주에 진토 사가 있으면 지망살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남녀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하명인, 수명인으로 구분함이 더 논리적이라 생각합니다. 하명인은 천라살에 해당하고 수명인은 지망살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하명인이 천라살과 수명인이 지망살에 해당할 경우에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진행하던 일이 지체가 되기도 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해결책이 막막하기도 하고, 안매불명이란 말이 있듯 정신이 혼란스럽고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일한 것에 비해 보상이 적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천문지호와 천라지망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천문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천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문지호의 천문에 성을 붙여, 별성자 성을 붙여 길신적 요소를 강조한 것입니다. 천문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명인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수명인은 일간이 임계인 사람입니다. 즉 수명인이 술토 해수가 있을 경우에는 천문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과 해가 일지를 중심으로 연이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운에서 들어올 때도 천문성이 되는데, 수명인이 일간이 임이고 개인 사람이 일지에 술이 있을 때에 운에서 해가 온다든지, 일지가 해인 경우 운에서 술이 온다는 경우, 이런 경우에 천문성에 해당하게 됩니다. 혹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혹자는 남명, 여명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기도 하나, 신살은 사조를 통변하는데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방법으로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좁게, 제한적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술토 해수는 양의 입장에서는 펼치는 양의 기운을 정리하고 상실하는 자리이지만, 음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세상을 준비하고 펼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수명인 사람에게, 즉 일간이 임수나 계수인 사람에게 술토 해수가 천문성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수가 가지는 정신적이고 본질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특성이 발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문성에 해당이 된다면은 직관력이 뛰어나고 감각이 탁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누구보다도 빨리 근본적인 문제점 또는 본질을 빨리 파악하는가 하며 생각지도 못한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특성을 잘 분석하고 타인에 대한 분석이 빠릅니다. 생각이 깊고 사색을 좋아하며 영적인 능력이 일반 사람보다 뛰어납니다. 예감이 뛰어납니다.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 잘 맞습니다. 그러나 활동력이 떨어지므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생각이 떠오른 대로 했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덮어버리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귀찮으면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기도 합니다. 자주 그러합니다. 천문성이 여럿 있으면 더 강하게 나타나겠지만 여럿 있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술토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갯살, 백호살, 개강살. 이름을 적고 보니까 고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술토가 하갯살, 백호살, 개강살에 해당한다면 고집에 의해서 예지나 직감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는 사람의 특성을 분석을 잘하고 파악하는 것이 빠르고 사익을 위한 일보다는 공익을 위한 직업이 어울리므로 카운셀러, 변호사, 종교인, 철학자, 역학자 등이 잘 어울릴 것 같고 법관, 의사, 선생님 등도 어울리며 기획 분야에서도 독특한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끔은 행복해 하시며 살길 바랍니다. 지인께서 들려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